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일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는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랑 수업에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긴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해서 이 기계일반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진도가 상이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일단 반도체 장비과 기준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모쪼록 모든 부분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과 이번 차시에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배울 내용은 결합용 기계 요소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는요, 172페이지인가? 173페이지네요. 173페이지부터 나갈 것이고요. 그 내용 중 나사, 그리고 나사와 연계된 볼트, 너트, 그리고 와셔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77페이지까지 나갈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사의 종류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와 너트, 와셔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사의 풀림 방지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펼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먼저 17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결합용 기계요소입니다. 자, 결합용 기계요소는 뭐죠? 말 그대로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요소예요. 우리가 기계요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결합용도 있었고, 동력 전달용도 있었고, 제어용도 있었고,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결합용을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기계요소를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이다. 종류로는 나사를 이용한 볼트와 너트, 그리고 회전체 고정을 위해서 키, 핀, 영구 고정 방식인 리벳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사, 그리고 볼트, 너트 이 얘기가 나왔고, 키, 핀 나왔고, 리벳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개괄해 주자면, 나사는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 부분이 존재하고,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것을 우리는 나사라고 합니다. 연이어서 볼트와 너트도 나사의 종류예요. 자, 볼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나사, 그리고 너트는 암나사라고 불러요. 자, 너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육각머리 너트다 하면은, 육각 너트다 하면 이렇게 생겼고, 안쪽에 나사산이 이렇게 파여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볼트, 얘를 너트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핀 같은 경우에는 삽입용인데, 이거는 삽입하는 거예요. 삽입하는 것인데, 키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떤 축과 그리고 축에 끼워지는 커다란 원판 모양의 부품이 있어요. 이것의 회전력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축과 이것을 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스와 축을 끼워 넣은 다음에 이 사이에 삽입하는 것을 키라고 합니다. 자, 핀도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요. 리벳 같은 경우는 나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뭐 둥근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꼽아가지고 반대편을 꽝꽝 쳐가지고 뭉그러뜨려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괄을 했고, 나사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는 결합,
그리고 위치 조정, 힘의 전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대요. 자, 이게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판때기와 그리고 이 판이 합쳐져야 되는 어떠한 솔리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결합할 때 구멍을 뚫고 나사산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볼트를 박아서 결합하는 이러한 용도도 있고, 위치 조정 혹은 힘의 전달,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사가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 나사가 움직임이 있겠죠. 나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나사도 이렇게 움직이는, 좌우로 이송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처럼 이 나사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움직임을 발생하는 힘의 전달도 나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나사의 개요입니다. 자, 여기 글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휴지심이라고 생각할게요. 휴지심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두루마리 휴지가 있으면 이 휴지를 싹 다 쓰고 남은 종이 휴지심이에요. 자, 요거에다가 이거를 반을 쫙 쪼개요. 쪼개면은 이렇게 펼쳐지겠죠. 자, 펼쳐 놓은 다음에 이 한쪽 꼭지점에서 빗금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말아보면 이 선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나사도 이러한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예요. 이 나사도 이런 식으로 반복된, 이렇게 해서 또 뱅글뱅글 돌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것이 나사의 원리인데, 이 하나하나가 나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나사를 지금 우리가 휴지심 펼친 것처럼 쫙 여기를 쪼개서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산이 이루는 이 변을 빗변, 여기 있네요. 빗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처음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의 수직거리, 이 부분을 우리는 피치라고 불러요. 피치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당연하지만 휴지심의 원둘레, 원주라고 하죠. 원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가 한 바퀴를 돈다고 합시다. 나사가 한 바퀴를 돈다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 나사산이 간 거리는 뭘까요? 나사산이 간 거리는 빗변이겠죠. 빗변만큼의 길이겠고, 자, 더욱 중요한 거.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우리는 피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치의 정의가 나사가 한 바퀴 갔을 때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다 라고 알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나사선, 곡선 오른쪽에 보면 나사산과 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쌤이 여기 왼쪽에다 그릴게요. 나사를 좀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나사산의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바깥 부분을 나사산이라고 부르고, 여기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골 들어봤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산이고, 들어간 부분 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산과 반대편 나사산을 지름화 시킨 것을 나사산 지름, 그리고 골끼리의 지름을 골지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쪼록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글을 해석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나사의 홈이 원통의 바깥면에 위치해서 만들어지면 순나사, 그리고 안쪽 면에 만들어지면 앞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외면에 지금 있는 것이 보이죠? 외면. 그리고 너트 같은 경우에는 내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사의 종류입니다. 나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자, 일단 먼저 몇 줄 나사냐, n줄 나사, 몇 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한 줄 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요만큼만 가는 것이고, 두 줄 나사는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두 줄이 해당되는 것만큼 가는 거고, 세 줄은 마찬가지로 세 줄, 즉 한 피치, 1피치가 이제 나사산의 한 줄이라 치면은 나사산 세 줄만큼 가는 거예요. 지금 예시로 지금 끈을, 두꺼운 끈을 이런 식으로 매듭이 아니라 끈을 갖다가 이렇게 돌돌 말았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줄 나사, 요거는 이제 세 줄 나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딱 봐도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세 줄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것을 N줄 나사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른 나사와 왼 나사가 있어요. 오른 나사와 왼 나사. 오른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얘가 심어지는 거고, 왼 나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렸을 때 심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뭐 예시가 실제 실생활 예시가 있겠죠. 오른 나사는 뭐 거의 한 90% 이상이 거의 다 오른 나사일 테고, 왼 나사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선풍기가 왼 나사입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모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했다면 이 회전하면서 날개가 풀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의 풀림을 방지하겠죠. 오히려 억세게 쪼아지겠죠. 그것을 위해서 선풍기의 날개와 이제 모터 축간 그 나사 형태는 왼 나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른 나사와 왼 나사 했고요. 자, 결합용 나사. 결합용 나사는 말 그대로 결합을 하기 위한 나사고, 이 결합용 나사는 우리는 삼각 나사라고도 불러요. 삼각 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도 그랬지만 이 나사산의 모양이 삼각형이어서 삼각 나사예요. 이 체결 부위가 그러면 앞나사와 순나사 사이에 체결 부위가 빈틈없이 꽉 조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사산이 삼각형 모양이면서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결합용 나사다. 그리고 그 종류는 미터 나사와 유니파이 나사, 그리고 관용 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터 나사와 유니파이 나사는 기본적인 삼각 나사이고요. 관용 나사는 파이프를 연결하는 나사예요. 그래서 이제 삼각 나사인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를 비교해 보면 둘 다 나사산의 각은 60도로 동일한데, 이제 미터 나사는 미터 단위계인 밀리미터 단위로 씁니다. 유니파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인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 기호는 M으로 미터 나사를 표시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0단어로 유니파이 나사를 표현합니다. 관용 나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의 이음에, 관이음에 사용된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용 나사예요. 운동용 나사는 말 그대로 운동, 상호 운동, 운동 전달, 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나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사각 나사의 모양이 요렇고, 사다리꼴 나사의 모양이 요렇고, 톱니 나사의 모양이 요렇고,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자, 사각 나사. 나사산이 요런 모양이라 치면은 반대편 나사도 요러한 모양이란 뜻이에요. 얘가 회전을 할 때 이제 회전하면서 이 나사산이 점차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나사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치 변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특징은 큰 축 방향으로 큰 하중. 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향이냐?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렇게 방금 그린 방향이 축 방향이에요. 반대로 원주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원주 방향은 이 바깥쪽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 이것을 원주 방향이라고 하는데, 모쪼록 지금은 축 방향으로 이렇게 힘, 스러스트 포스라고 해요. 스러스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축 방향 힘을 큰 하중을 받는 운동에 적합한 나사이다. 나사 잭이나 나사 프레스에 사용된다고 해요. 자, 다음 사다리꼴 나사예요. 지금 사각 나사에 비해서 조금 완만한 나사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직각이 아닌 완만하겠죠. 자, 그러면 사각 나사에 비해서 특징이 뭘까요? 사각 나사에 비해서 사다리꼴 나사는 이 뿌리가 튼튼하겠죠. 무슨 뜻이냐? 이 사각 나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힘을 이렇게 주어서 하다 보면 나사의 여기 꺾여 있는 부분이 9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하면 노치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치부에 노출이 되면 이런 힘에 의해서 나사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 나사 같은 경우에는 노치부가 완만하다 보니까 힘을 전달을 할 때 이 부분이 튼튼해 가지고 큰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버틸 힘이 있겠죠.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모쪼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 방향 힘이 전달되는 부품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공작기계 이송용으로 많이 쓴다. 자, 다음 톱니나사입니다. 톱니나사인데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은 사다리꼴 형태인 거예요. 자, 요거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센터에 엄마나 아빠 따라서 가가지고 차를 올리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차를 올리는 기계, 이렇게 차를 쭉 올려주면서 딸깍딸깍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딸깍 하면서 이 부분에 하중이 지탱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르륵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받는 것을 지탱해주는 이런 용도로 이 톱니나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예로는 고정하는 바이스나 혹은 원두 분쇄기 등에 사용된다고 해요. 자, 다음 둥근 나사입니다. 둥근 나사는 나사산의 모양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 반대편 나사도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한 게 만나게 되면은 빈틈이 각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밀접하게 이렇게 밀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이물질이 끼거나 혹은 뭔가가 새어나오지 않는 효과를 가지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단 백열전구 알죠? 백열전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필라멘트가 달려 있고 이렇게 나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열전구의 나사산 모양도 이 둥근 나사 형태를 띈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나사인데요. 볼나사는 이 나사부 사이사이에 볼을 박아 놓은 거예요. 볼로 이렇게 볼의 구름의 원리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한 이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매우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치 제어 기계의 가공 기계의 이송 나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밀링이나 선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나사를 쓰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볼나사보다는 뭐 사각이나 사다리꼴 나사를 쓰고, 이거에서 업그레이드된 뭐 CNC 기계나 MCT 기계 같은 경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치수를 조정하는 매우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볼나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용 나사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림과 특징을 반드시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볼트, 너트 및 와셔입니다. 자, 볼트, 너트는 누누이 얘기했죠. 이건 순나사, 이거는 앞나사입니다. 그래서 나사 짝을 이루겠죠. 순나사, 앞나사끼리. 그래서 부품을 결합하는 데 사용하고, 와셔가 중요해요. 와셔 같은 경우는 결합력을 강하게 하고자 할 때 쓴다. 어디에? 볼트 너트의 자리면과 조인부 사이에 끼워서 사용한다. 어디냐면은 자, 보면은 판때기가 있고 여기에 아래에 큰 이렇게 뭐 어떠한 상자 모양이 있다고 치고, 아까처럼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여기에는 일반 구멍을 뚫고 여기에는 이제 앞나사, 너트 나사를 파주는 거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볼트를 박아 넣는 겁니다. 볼트를 이렇게 해서 쏙 이렇게 박아 넣는 건데, 와셔를 어디에 쓰느냐? 이 나사 머리 부분과 지금 이 구멍 닿는 부분 사이에 이렇게 동그란 원반 모양을, 얇은 원반 모양을 끼워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되느냐? 자, 그거는 이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알려주겠고요. 모쪼록 볼트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자, 볼트 보면 육각 볼트 종류를 보면 머리 모양에 따라서 육각 볼트, 이 나사의 머리 모양이 육각형인 볼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육각형인 거예요. 육각형. 그래서 이제 조일 때 스패너 같은 걸로 이렇게 사이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모멘트를, 굽힘을 주면은 이렇게 쪼아주는 혹은 풀러주는 역할을 하는 머리를 가진 볼트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자, 육각 구멍 붙이 볼트. 육각 구멍 같은 경우에는 렌치가 필요해요. 렌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요 끄트머리의 모양이 육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쏙 집어 넣어 가지고 이 머리 구멍 부분에 쏙 집어 넣어 가지고 회전을 시키면 굽힘 모멘트를 줘 가지고 체결을 합니다. 자, 무두 볼트. 이건 뭐냐? 없을 무의 머리두예요. 머리 부분이 없는 볼트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에 쏙 숨을 수 있겠죠. 머리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구멍에 쏙 숨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머리는 없지만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육각형의 구멍이 달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꼭 육각형의 머리가 아니라 끄트머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파여 있기도 해요. 이거는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무드 볼트겠죠. 자, 모쪼록 볼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육각 볼트의 그림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 그리고 뭐야 육각 구멍 붙이 볼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드 볼트 같은 경우도 요거예요. 요거 작은 거 쏙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요거 같은 것도 쏙 들어가는데, 그럼 이것도 무드 볼트 아니냐? 무드 아니냐? 무드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검은색 뚜껑 부분 있죠? 뚜껑 부분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이 뚜껑 부분의 옆면이라 치면 뚜껑 부분의 옆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사의 머리 부분이 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파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예시를 봤고요. 자, 사용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처음 관통 볼트입니다. 관통 볼트는 여기에 볼트가 있고 둘 다 이제 A 판때기, B 판때기가 얇다 보니까 볼트를 넣고 한쪽에는 너트를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트의 사용이 가능하다. 자, 다음 탭 볼트. 탭이라고 하는 것은 탭 구멍을 얘기하는데, 탭 구멍이라는 것은 너트 형식으로 파여진 A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너트는 없으나 너트처럼 파여진 구멍이 있는 이것을 우리는 탭 구멍이라 해요. 탭 구멍. 그래서 너트 부분이 파여진 곳에다가 이렇게 탭 볼팅을 한다. 그래서 두꺼운 부분. 자, 다음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에서 쓰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탈부착을 해야 할 때 얘를 B를 자주 넣다 뺐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볼트는 요 A에 고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나사부가 파여 있죠. 그래서 B를 고정해야 할 땐 해놓고 너트를 감아주고, 그러니까는 탭 구멍도 있고 너트도 둘 다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탈부착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거리, 간격을 조절할 때도 우리가 스터드 볼트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너트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앞나사인데 앞나사를 너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트 순나사 부분에 끼워져서 결합되는 요소이다. 아까 그림 그렸고 아래에 있는 요것들이 너트의
종류들이에요. 자, 육각 너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육각 볼트와 쌍으로 되는 너트겠고요. 나비 너트도 여러분 많이 봤어요. 너트의 조임을 손으로 우리가 쉽게 조우고 혹은 풀고 해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나비처럼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나비 너트예요. 자, 육각 캡 너트는 뭐냐면 이거를 다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너트 위로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 체결되어 있는 너트와 볼트 사이로 뭐 이물질들이 빠져나오거나 혹은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틈새기를 메워주는 뚜껑 부분을 싹 닫아주는 틈새로 새어나온 것을 방지하는 캡너트도 있어요. 턴 버클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오른 나사와 왼 나사를 둘 다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그냥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에는 뭐 예를 들어 오른 나사, 이쪽 부분에는 왼 나사 이렇게 있는 거다. 여기 오른, 왼 있는 거고 이게 너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당겨주고 얘는 왼 나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히려 당겨주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돌렸을 때 양쪽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혹은 왼쪽 뭐 반대로 돌렸을 때 멀어지게끔 하는 것, 요것의 원리를 사용한 게 턴 버클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와셔. 아까 얘기했던 그 와셔죠. 자, 먼저 글을 먼저 읽을게요. 자, 볼트의 너트 밑이나 혹은 부품과의 사이에 삽입하여 조임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얇고 납작한 철강 고리를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용도는 뭐 여러 가지 용도인데, 자, 볼트 구멍이 지름보다 너무 클 때 이것은 볼트가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볼트가 요만해요. 요만해.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매우 흔들거리거나 이렇게 막 헐렁이겠죠. 그러면은 요거 딱 맞는 원판을 요 사이에다가 딱 두고 고정을 하면은 나사가 이탈을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쓰기도 하고, 볼트 너트 자리면이 고르지 못할 때, 즉 요 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울퉁불퉁할 경우에는 나사의 머리 부분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서 힘들겠죠. 그럴 때 이걸로 고르게 딱 동시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면을 고루고루. 그럴 때 쓰기도 하고, 재료가 탄성이 부족하여 조임 압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이제 옆면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뚜껑과 판때기를 연결하는데, 자, 볼트로 이렇게 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를 꽉 조아요. 이렇게 머리가 심어질 때까지 꽉 조은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막 진동을 일으켜요. 진동을 일으키면은 얘는 살살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 면이 탄성이 있으면은 이 탄성력에 의해서 눌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요. 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눌러주는 힘과 그리고 탄성에 의해 밀어주는 힘 때문에 서로 그것이 상쇄가 돼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탄성이 부족하면은 탄성력이 있는 이 와셔, 이 탄성력이 있겠죠. 탄성이 있는 거예요. 탄성력이 있는 와셔를 끼워줌으로 해서 이러한 상쇄되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력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자, 종류 육각 볼트 너트와 함께 평와셔. 평와셔는 내가 계속 그렸던 요거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와셔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평와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스프링 와셔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 나사 아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걸 뚝 자른 것 마냥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스프링만큼 이렇게 휘청휘청하진 않고 굉장히 땅땅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체결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 간에 밀어주는 상쇄되는 그런 힘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 효과를 높이는데 쓴다. 자, 다음 이부치 와셔라는 게 있는데, 이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빨, 경사진 이빨면을 재료 표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해갖고 체결을 하게 되면은 풀림 또한 방지가 되겠죠. 왜? 이 뾰족뾰족한 부분이 재료 표면에 팍 박혀 있으니까 풀림이 방지되겠죠. 풀림 방지가 되겠고, 또 연한 물체를 여기 이 재료가 연하다면은 이 이빨에 의해서 파고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자, 마지막이죠. 나사의 풀림 방지입니다. 풀림 방지. 자, 풀림 방지는 좀 전에 했던 와셔를 이용한 방법이 크고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와셔. 로크너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로크너트는 잠궈주는 너트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얇은 판때기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다 합시다. 자, 볼트를 박았어요. 그리고 너트를 하나를 이렇게 박은 거예요. 자, 너트를 박아 놓으면은 진동이 으드드드드 진동이 하면은 풀릴 수가 있겠죠. 얘가 싹. 그럴 때 하나를 더 박아 놓는 거예요. 이 너트를 하나를 더. 그러면은 얘 또한 진동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지만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낫겠죠. 즉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잘 버티겠죠. 그래서 로크너트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면 되고, 자, 다음 뭐 자동 조임 너트, 이것도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핀, 작은 나사, 멈춤 나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느냐, 이거예요. 너트가 이렇게 있어요. 육각 너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너트가 있는데 너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구멍 부분에 이렇게 또 작은 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볼트가 딱 튀어 오르게끔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박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조이는 것 때문에 얘를 밀어주겠죠. 이렇게 박혀서. 그러면은 이 미는 힘 때문에 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풀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해서 이러한 핀이나 작은 나사, 멈춤 나사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고, 자, 강선에 의한 방법. 이거는 뭐 철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철사나 혹은 뭐 그 헤어핀 같은 거, 분할핀이라고 부르는데, 핀이 어떻게 생기냐, 헤어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가 다시 머리 나사 볼트 너트를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하나 파고 이쪽에 반대편에 하나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뚫린 거예요. 이렇게 너트가 이렇게 뚫린 겁니다. 그래서 볼트에도 뚫어줘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볼트 부분 있죠? 볼트가 있으면 볼트의 이 부분에도 뚫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뚫어주면은 얘가 박혀 있을 때 이 핀 갖다가 여기에다 쏙 박아주는 거예요. 쏙 박아가지고 이렇게 쏙 튀어나온 끄트머리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양쪽으로 싹 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이탈되지 않고 싹 박혀 있고 나사도 풀리지 않게끔 버텨주겠죠. 이러한 강선의 양 방법, 이렇게 나사의 풀림 방지에 대한 5가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자, 이번 차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배웠죠? 먼저 나사의 원리, 종류 등등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나사와 파생된 볼트, 그리고 너트, 그리고 와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나사의 풀림 방지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 우리가 나갈 내용입니다. 다음 차시 결합용 기계 요소 이어서 키 그리고 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업을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밌는 수업과 함께 여러분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